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때의 자신을 탓하며 속상했던 때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화를 겉으로 드러내기를 망설이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항의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의라고 하면 왠지 거칠게 느껴지지만 꾹 참으면서 잠자코 기다린들 상대가 먼저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눈치채고 개선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되받아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이 책을 보기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순간적인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중에 그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때 화냈어야 했어 하고 아쉬워했던 적이 많은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순간적인 한마디를 찾아내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은 센시오 출판사에서 출간한 가타다 다마미 작가의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정환님이 옮기신 이 책에선 분노가 쌓이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는 원인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직접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러야만 했기에 그 분노가 방향을 반전시켜 자신의 몸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적절하게 또는 결정적 한마디를 익혀서 분노 유발자에게 전략적으로 써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결혼 후 배우자 가족에게 전략적으로 화내는 법. 가족, 친척, 이웃, 자녀 친구의 어머니 등 자신의 마음대로 관계를 끊기가 어려운 사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분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적절하게 흘려넘김으로써 분노를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때문에 생긴 분노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이라는 특성상 서로 모른 채도 할 수 없고 잊어버리기 쉽지도 않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새로운 관계에서 받는 상처와 분노는 처리하기 더욱 까다롭고 난감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가족에게 화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가족 때문에 받는 분노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며 서로의 분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손자는 언제 나을 거냐고 말하는 시어머니. 빨리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꼭 낳아줘야 해. 귀성할 때마다 이렇게 압박을 넣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으로 난처합니다. 저도 걱정이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대요. 이 서방은 아직 검사를 안 받았지만요. 또는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이것은 이득형의 이해다. 이와 같은 무신경하고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발언에 화나는 사람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흘러넘긴다면 실질적인 해는 없다. 그러므로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처럼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하며 흘려넘기는 편이 좋다. 다만 시어머니의 성격이 불같거나 함께 살고 있는 등 각 가정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낀다면 저도 걱정이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대요. 이 서방은 아직 검사를 안 받았지만요. 와 같이 남편, 즉 당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은근슬쩍 지적하는 방법도 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다소 악화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병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마도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부부의 인생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확실히 전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사례. 집 살 때 계약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살기 위한 시어머니의 계략일까? 오랜 꿈이었던 내 집을 마련해 남편과 아이 2명, 이렇게 내 식구가 즐겁게 살기 시작했을 때였다.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같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분명히 집을 살 때 시댁에서 계약금을 일부 지원받기는 했지만 둘이서 애쓰는 걸 보니 도와주고 싶구나. 생전의 증여 같은 것이란다. 그런 말에 안심하고 있었다. 아주버니도 근처에 살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않았던 모양이어서 남편에게 어머니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죠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남편은 벌써 포기한 분위기다. 난 속은 것 같아서 분노가 치민다. 이럴 생각이셨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라고요.
어머니,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도와주신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기도 하고 이건 계약금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해보지요. 또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이러실 거면 지원해 주신 돈 필요 없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득형의 이해다. 노후가 불안했던 시어머니는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계약금을 지원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원받았으니 어떤 형태로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부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 공짜보다 비싼 것은 더욱더 없다. 시어머니가 계약금과 동거를 연결시켜 압박한다면 첫 번째 대답한 것처럼 이것과 그것은 분명 별개임을 명확히 하고 어디까지나 동거 문제만을 교섭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반면 두 번째 대답했던 것처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격렬하게 맞서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버니 부부와도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다만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반칙을 한 쪽은 시어머니므로 그 점을 꼭 지적하고 동거를 거부한다는 선택지도 있다. 세 번째 사례. 볼 때마다 아이 옷부터 내 물건까지 달라는 뻔뻔한 시누이. 그거 이제 필요 없으면 제게 주세요. 아이의 옷부터 내 물건까지 무엇이든 달라고 조르는 뻔뻔한 시누이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건 이미 친구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서 또는 아휴, 이런 고문을요? 이거 너무 오래 써서 너덜너덜해진 거라 제가 미안해서 드릴 수가 없네요. 세 번째로, 사실 상태가 좋은 건 중고거래로 팔고 새 옷을 샀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이득형의 이해다. 첫 번째 대답처럼 회피하는 것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좋은 대응이다. 또한 두 번째 대답처럼 같은 말로 겸손을 떨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흘려넘기는 방법도 좋다. 그러나 계속 조를 것 같다면 아마도 세 번째 대답처럼 표현하는 것도 좋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음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시누이를 상대할 때는 최대한 주의하자.
네 번째 사례. 본인 덕이라면서 내가 하는 건 왜 자꾸 부정하는 거야? 당신은 내 덕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걸핏하면 이렇게 말하는 남편. 한 번은 언젠가 제빵교실을 열고 싶다는 생각에서 학원에 다니려 했지만 남편에게 그런 걸 한들 가게에는 보탬이 돼? 한 푼도 보탬이 안 돼. 뭐? 제빵교실 연다고? 에이, 당신 능력으로는 무리니까 일찌감치 포기해. 라는 말을 듣고 자신감이 사라져서 그만뒀다.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모욕당하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난다. 이때 집안일과 육아는 대체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혼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잘난 척 좀 그만해. 또는 그러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이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세 번째로, 맞아. 내가 없어도 당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다행이네. 나 다음 주에 잠시 친정에 갔다 올게. 그 중에서도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그 자리를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작 지배형의 전형적인 예다. 자신은 옳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전부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대답처럼 똑같이 받아치면 크게 화낸다. 그러나 대답 두 번째처럼 흘러넘기면서 띄워주는 것은 좋은 대응이기는 하지만 마냥 이런 식으로 대범하게 대응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계속 자세를 낮추면 상대의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사람일수록 겁이 많으며 타인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세 번째 대답처럼 남편의 약점을 파고들음으로써 상대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다섯 번째 사례. 몇 번을 말해도 빨랫감을 뒤집어서 내놓는다.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빨랫감을 뒤집은 채로 세탁기에 넣는 남편. 평소에는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피곤할 때는 정말 짜증이 난다. 다음에 또 뒤집은 채로 집어넣으면 한 번 걸릴 때마다 벌금으로 10,000원씩 받을 줄 알아? 또는 아휴, 친구네 남편은 돈도 더 잘 벌고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는데 당신 이게 뭐야?
이것은 자기 애형이다. 남성에게는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말대로 행동을 고치면 남자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답 두 번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을 해야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남편의 유형에 따라서는 누구 마음대로 벌금이야? 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혹여 남편이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아내 스스로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효과는 있다. 여섯 번째 사례. 주말에 쉬고 싶은데 자꾸 일 시키는 아내. 자기는 전업주부이면서 주말에 내가 좀 쉬고 있으면 가끔은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 라며 화내는 아내. 그럼 주말에는 둘이 같이 쉬자. 또는 그럼 집안일을 도와줄 테니 그 대신 당신이 내 업무를 도와주는 거다. 알겠지? 이것도 자신이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득형의 예의다. 이런 아내의 태도에 난처함을 느끼는 남성도 많을 것이다. 허나 두 번째 대답은 좋지 않다. 현실적으로 남편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아내는 거의 없다. 첫 번째 대답처럼 그래, 그럼 같이 둘이 쉬자 라는 것은 좋은 제안이다. 가끔은 당신도 피곤할 텐데 우리 부모님에게 아이 맡기고 데이트라도 할까?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상대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다. 아내와 기분 좋게 지내는 편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니 약간의 손해를 봄으로써 큰 이익을 본다는 생각으로 교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